내년 6월에 진행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성공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방향 논의를 위해 상임위원 선거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2017년 제2, 3차 정당정책토론회를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했으며 이날 7개 각 정당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재 국정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함께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지난 8일 한국정당학회는 건국대학교 상어연구관에서 올해의 정치를 발표와 토론으로 풀어내는 연례학술회의 2017 한국정치회고와 전망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6일과 7일 이틀간 국민이 주인인 정부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7 공직 박람회에 참여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18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질 없는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움직임이 더욱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제한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 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 실적이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 운영하는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 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 내용을 선거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 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도 선전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 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나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 판매하는 행위도 제한 금지됩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전화 또는 인터넷 문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담부서인 선거안내센터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 정보 시스템, 모바일 앱 선거 법령 정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상임위원 선거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1박 2일로 진행된 이번 상임위원 연수회는 기획실장, 선거실장과 시도 상임위원 등 총 21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현장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틀간 기획실장, 선거실장, 시도 상임위원 등 21명을 대상으로 상임위원 선거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내년 6월에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요. 유권자 중심의 정확하고 공정한 관리는 물론이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의 컨셉인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수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진행된 이번 선거 연수회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해 종합관리 지침을 공유하고 위원회 발전과 조직 화합 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선거 연수의 주요 프로그램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관리 방향 논의,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 중앙 상임위원 말씀 및 대화, 간담회 등으로 구성됐는데요. 가장 먼저 기획조정실장 및 선거정책실장의 주도 아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 방향이 논의됐습니다. 이어서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에는 하프타임 코리아 박호근 대표가 강의자로 나와 은퇴 후 삶 설계라는 주제로 90분간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초청이 끝난 뒤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상부 상임위원회 주제로 지방선거 대비 방안, 위원회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말씀 및 대화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잘 현상을 모르면서 거기에 동조해서 우리 선관위가 마치 개표나 부정하는 집단인 것처럼 감시하고 이런 사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끝난 뒤에 그 평가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를 굉장히 높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뭐 없어진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점차 우리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면 차차기 이런 선거에서는 우리 기관에 대한 정말 공정성 또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아져서 우리 선관위에 대한 비난은 거의 없어질 거로 생각이 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채로운 현안 토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17년 제2, 3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지난 12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했습니다. 12월 11일에 열린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에서는 북핵 등 외교 안보 정책과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토론했고 12일에 열린 제3차 정당정책 토론회에서는 사회 안전대책과 공공일자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대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그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11일과 12일 2017년 제2, 3차 정당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당정책 토론회는 7개 각 정당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 상암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는데요. 정당법에 따라서 각 정당의 정책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마련된 오늘 토론회는 정치와 외교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정당정책 토론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매년 2차례 국고보조금을 받는 각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2차 정당정책 토론회에서는 제1주제로 북핵 등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제2주제로 검찰 국정원 등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제3차 정당정책 토론회에는 제1주제로 사회안전대책, 제2주제로 공공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일자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제2, 3차 정당정책 토론회의 진행 방식은 제2차와 제3차가 동일하게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토론자 답변, 토론자 자유토론, 맺은말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이번 토론회는 토론 당일 MBC, KBS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됐으며 이번 생중계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이트 www.debate.go.kr을 통해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7년을 앞두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월 8일에는 한국정당학회에서 올해의 정치를 발표와 토론으로 풀어내는 연례 학술회의가 진행됐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12월 8일 건국대학교 상허연구관에서 한국정당학회 연례 학술회의 2017 한국정치 회고와 전망이 열렸습니다. 한국정당학회는 2001년 창립돼 정치과정 전공 연구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정당과 정당 정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며 정당, 선거, 의회 및 정치 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학술 연구를 수행하는 학회입니다. 이번 학회는 한국정당협회의 일대 운영진이자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인 심지연 교수의 사회로 시작됐는데요. 첫 회의는 2017 한국 정치 촛불과 문재인 정부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제2회의는 자유공모 패널로 진행됐습니다. 제3회의는 2018년 지방선거와 정책선거 활성화를 주제로 토론과 발표가 진행됐는데요. 미국, 영국 등 해외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사례 연구와 한국 청소년의 시민의식 분석, 다문화 사회의 이주민들의 정책 선거 촉진 방안 연구 등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주제들로 진행됐습니다.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보다 더 정치적 이슈에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좀 차이가 있어서 고등학생일수록 더 정치 이슈에 관심이 많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당학회의 학술회의는 연 4회 개최되며 해당 시기의 주요 정치 현안이나 선거 분석 및 제도 연구를 주제로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특별한 정치적 의제가 발생할 경우 콜로키움 세미나, 특별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미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어렵고 딱딱한 선거와 정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행사와 접목해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내년에 실시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내기 유권자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그 현장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올해 수능을 치른 광성고등학교 3학년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네, 저희 학생들이 이제 새내기 유권자로서 주권 행사에 대해서 이제 올바른 가치관도 확립을 하고 그리고 정치 참여를 통해서 민주 시민 의식을 좀 함양시키고자 저희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내년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될 예비 유권자인 고3 학생들에게 주권 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투표 방법 등 올바른 선거 정치 참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늘 프로그램은 민주시민 교육 강사의 올바른 유권자의 역할에 대한 강연과 모의투표 체험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첫 시간에는 새내기 유권자들이 바람직한 정치 참여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성인이 되면 꼭 해야 할 일을 주제로 사회 참여로 성인이 되면 갖게 되는 고민과 해결 방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고3 학생들이 가진 고민과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며 학생들이 성숙한 유권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주권의 소중함과 한 표의 가치를 전했습니다. 이번 새내기 유권자 연수는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모의투표 체험 행사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지방선거의 경우 여러 장의 투표용지가 주어져 첫 선거를 치르는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학교에 별도의 모의투표소를 설치해 내년 지방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모의투표 체험이었지만 투표에 임하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진지함이 가득했는데요. 학생들은 직접 투표에 참여해보며 민주주의의 의미와 선거 참여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 투표자로서 꼭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이번 새내기 유권자 연수를 통해 새내기 유권자들이 깨끗한 한 표를 당당하게 행사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과 7일 국민이 주인인 정부 함께할 인재를 찾습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2017 공직 박람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공직자의 역할, 공무원 인재상 및 채용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직 희망자는 물론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공직의 꿈을 키우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직 지망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2017 공직박람회가 12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2전시관에서 열렸는데요. 인사혁신처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자치단체, 주요 공공기관 등 총 67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국회 사무처 등 세계 헌법기관도 참여해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번 공직박람회에는 공직에 대한 이해, 공직 채용 안내, 맞춤형 채용 서비스, 일자리 정보 서비스 및 부대 행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맞춤형 채용 서비스에는 공무원 시험에 먼저 합격한 선배 공무원에게 공직 소감과 시험 준비담 등을 듣는 1대1 멘토링과 모의 면접 시험, 공직 적격성 평가 예제풀이, 구급 모의 시험 등의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또한 채용 안내 부분에서는 공채 시험 종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공개 경쟁 채용관과 민간 경력자 및 개방형 채용 안내를 위한 경력 채용관, 고졸 균형 채용관이 운영됐습니다. 이런 모의 면접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실제와 굉장히 비슷하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더 좋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면접을 봐주시는 분이 현직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현실적인 조언도 얻을 수 있었고 여러모로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우수한 인재 모집을 위해 선관위 홍보에 적극 나섰는데요. 구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담당자가 1대1 상담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정보는 물론 선관위의 공직 가치와 인재 상로 자세하게 안내했습니다. 또한 시험 준비 관련 경험과 극복 사례를 설명해 취업을 원하는 참가자들에게 알찬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대 부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예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리를 위해서 하는 일, 근무 환경, 맞춤, 채용 정보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공직박람회를 통해 선관위 취업을 원하는 공직준비생과 국민들에게 선관위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과 더 많이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자 참여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공직가치와 공직자로서 엄중한 사명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통해 살펴보는 한 주간의 위원회 소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과천청사에서 홍보협의체 소속 부서장 및 담당 사무관을 대상으로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홍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작성 방향과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유사중복 사업 조정 등이 논의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를 열었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 5건,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3건, 투표에 관한 사항 5건이 상정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선거권 피선거권 연령 하한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예방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조사관 만들기 프로그램을 지난 9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동시다발적 위법행위 발생 등에 대비해 구시군위원회 독립조사 능력 강화를 목표로 시행됐습니다. 울산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슬도공원 및 소리체험관 일원에서 슬도와 함께하는 정치후원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슬도공원 관람객 및 지역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서는 관람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치후원금 기부 안내 및 포토존 사진 촬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서귀포시위원회는 12월 1일 대정읍 모슬포항에서 개최된 제17회 최남단 방어축제에 참가해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사전투표 모의체험은 물론 팡팡 다트 이벤트로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등 지방선거 투표 참여 홍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주요 단신입니다. 조민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 위원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간추린 단신 뉴스입니다. 내년 2월 2일 실시 예정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서한문을 발송한 입후보 예정자 등 5명을 12월 7일 검찰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자신의 선거 공약을 설명하면서 선물을 제공하거나 서한문과 함께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게재된 유가 잡지를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게 발송한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제46대 한국기자협회장 선거 등 총 43건, 선거인 53,705명의 온라인 투표를 지원했습니다. 제46대 한국기자협회장에는 정규성 현 기자협회장이 재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 내년 재보궐선거 대상으로 확정된 곳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두 곳입니다. 노원병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해 보궐선거 지역구가 됐고, 송파을은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확정으로 의원직을 잃어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선거연수원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계화 사회에 맞춰 더욱 발전하기 위해 주요 해외 선거제도 사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의 선거정치 관련 법제 및 민주시민교육 관련 최신 자료 수집과 국내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외국의 입법 사례 등 비교 분석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등장한 지역정당의 사례와 공천제도라는 독일, 미국 등 6개의 비교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다음 주 주요 행사 및 일정 안내입니다.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중앙실국장 워크숍이 12월 22일 오후 1시 선거연수원에서 개최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한 정치 후원금 기부 문화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 후원금 기부 캠페인송이 제작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포터즈 울랄라 세션의 참여로 제작된 이번 캠페인송은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 가능하며 휴대전화 통화 연결음 사용을 원하는 일반 유권자는 12월 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통화 연결음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롯데마트와 공동으로 주고받고 돕고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캠페인 기간 동안 인터넷 정치 후원금 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만원 이상 기부한 선착순 10,000명에겐 롯데마트 모바일 상품권 3,000원을 지급합니다. 포인트 부족 시 차액은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진행을 맡은 프로그램 임형주와 사람이 매주 한국 선거방송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임형주는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이념과 세대를 관통하는 공감을 이끌어내고 민주주의의 의미와 희망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선거 논평 경제욱의 시리얼. 오늘은 함부로 던진 돌의 무게, 대선 개표 부정 의혹 제기 더 플랜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제욱의 시리얼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음모론입니다. 사상 초유의 조기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던 2017년 4월 14일,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부정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더 플랜이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18대 대선은 개표 시스템 조작으로 사전에 기획된 대국민 사기? 이른바 K값이라는 통계 수치가 1.5로 일정하다는 것이 그 증거? 더 플랜 주장의 요지입니다. 과학적 분석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내외 유명 통계학자들의 인터뷰까지 담았습니다. 일주일 뒤인 4월 20일에는 100여 개 극장에서 상영되었고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올랐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동안의 정치 사회적 혼란이 끝나고 새 시대의 희망을 꿈꾸던 그 시기에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 한 편으로 국민들은 다시금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 핵심 장비인 투표지 분류기를 폐기하라는 민원이 빗발쳤고 직원들은 개표 조작의 하수인으로 매도되었습니다. 좌도 없고 우도 없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본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자긍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18대 대선 투표지 현물 공개 검증을 제안했지만 더 플랜 측은 묵묵무답. 드디어 5월 9일 제19대 대선 결과로 더 플랜의 오류가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반성이나 사죄가 없기는 매한 가지.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칼기 폭파부터 디도스 공격,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대형 사건 사고 이면에
모종의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주장이 일상화된 요즘, 더 플랜 정도는 상식 수준의 문제제기 아닌가? 그러나 파급 효과가 매우 크고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영화를, 그것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관리 주체인 선관위가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에게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더 플랜이 상식 수준을 넘어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음모론이나 대중선동은 문제의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려 사회 내부의 성찰과 자기 혁신을 가로막고 급기야 역사의 퇴행을 가져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음모론과 선동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개 사회적 약자를 향해 분노의 돌을 던진다는 것. 간도 대지진 당시 왜 하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소문이 돌았을까? 2차 대전 당시 왜 수많은 유태인이 희생되었을까? 이성은 필요 없다. 감정과 본능에 호소하라.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 2차 대전 당시 나치와 히틀러 뒤에서 대중선동의 정치를 펼친 요세프 괴벨스의 말입니다. 함부로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처럼 역사 속에는 음모론으로 이유도 모른 채 희생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모론과 대중선동의 피해는 언제나 힘없는 국민들이 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 음모론을 제기하는 자들에게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을 선동과 조작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책임지지 않는 음모론자와 사이비 선동가에게 관용을 베풀 것인가? 경제욱의 시리얼이었습니다. 다음은 선거에 대한 상식과 궁금증을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선거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 후원금에 대해 조민지 아나운서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치후원금이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기부를 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눠지는데요.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며 후원금이란 특정한 정당,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인을 비롯해 모든 정치활동에는 많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인데요. 그 비용을 정당이나 개인이 모두 조달하기에는 한계가 생기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특정인 또는 특정 계층 등 소수에게 의존할 경우 불법 자금이 수수되거나 편향된 정치활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이 확보되는 정치후원금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요.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및 예비 후보자,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 각각 1,000만 원, 이외 후원회에는 각각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정치후원금은 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0만 원까지는 전액을,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한편 정치후원금은 금전이나 유가증권 외에 사용하지 않고 누적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기부할 수도 있는데요. 신용카드 포인트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치후원금 사이트 www.give.go.kr에 접속해 메뉴에서 후원금 기부, 기부하기를 선택하고 해당 페이지에 후원회명 및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납부 방법에서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를 선택해 기부하면 정치후원금 기부가 완료됩니다.
만약 내가 가진 신용카드 포인트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깨끗하고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 후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와 민주주의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역사 속 그날입니다. 1962년 12월 17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국민투표가 실시된 날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투표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54년으로 도입 8년 만에 제1차 국민투표가 처음 실시된 것인데요. 제1차 국민투표의 안건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군부가 집권한 후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의 가부를 묻는 투표였습니다. 헌법 전문을 개정한 동개헌안의 내용은 기본권의 강화 조정, 현대적 정당제도의 지향, 국회 단원제, 대통령 중심제, 사법권 독립 강화, 법률 심사권,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 등이 주요 골자였는데요. 이날 국민투표는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전국 7,117개 투표소에서 실시됐으며 총 유권자 1,241만 2,798명 중 1,000만 58만 5,998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저녁 7시부터는 전국 187개 개표구에서 개표가 진행됐으며 찬성 833만 9,333표, 반대 200만 8,801표, 무효 23만 7,864표, 78.8%의 찬성률로 개헌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국민투표는 국가적 중요사항에 국민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기 위해 국정의 중요사항을 국민의 표결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한 형태인 만큼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투표가 시행된 1962년 12월 17일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48년 12월 12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승인을 받아 국제사회에서 합법정부로 공식 인정을 받고 독립국가로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날인데요. 유엔에서 한국 독립 문제가 논의된 것은 1947년 미국이 유엔 총회에서 한국 독립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한반도는 1945년 일제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후 곧이어 분단이 되고 미국과 소련이 남한과 북한을 각각 관리하며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미국은 남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 활동이 무산되자 1947년 9월 제2차 유엔 정기총회에서 한국 독립 문제를 안건으로 제출했고 10월부터 한국 독립 문제가 유엔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48년 7월 20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되고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유엔의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됐는데요. 그 결과 같은 해 12월 6일부터 파리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한국 독립 문제가 토의됐고 마침내 12월 12일 제3차 유엔 총회에서 찬성 48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한국의 유엔 승인이 담긴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됐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안 제195호 제2항에는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한국 지역에 대해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가진 합법정부가 수립되었다는 것과 동정부가 한국 내의 유일한 정부라는 것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엔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은 한국에 대한 국제적 위상과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신생 독립국가의 출범을 보장했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16개 회원국의 참전을 비롯해 많은 회원국과 국제기구로부터의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받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의 공식 승인을 받은 1948년 12월 12일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당당히 알린 뜻깊은 날이자 독립국가로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날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 선거방송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